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기아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에 놓이는 등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졸업식 등 단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지역 관문의 방역 체계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 공천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구별 경선 후보는 오는 20일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3지대 통합 성사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려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가 지역 경제에도 찾아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아 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관광업계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연간 4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중국에 진출한 협력사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전선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고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당장 부품이 수급되지 않을 경우 오늘부터는 봉고 트럭의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 기아차 국내 일부 생산 라인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서 국내와 동남아 지역 부품 대체 조달 등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의 생산 중단이 현실화되면 지역 협력 업체들도 줄줄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업계에도 신종 코로나의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특급 호텔별로 온거리 체온 측정기를 비치해 체온을 측정하고 국가와 도시별로 숙박객을 분류해 추적하는 등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전국 단위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금 전략을 짜서 액션을 취하고 있고요. 어느 공항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는지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필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 보건당국과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들의 피해가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금융계도 피해 업체에 저금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종 코로나의 여파에 지역사회의 긴장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의 관문들을 중심으로 방역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격리되기 전까지 서울과 부천을 활보하고 KTX를 타고 강릉까지 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2번째 확진자. 이 과정에서 130여 명과 접촉했는데 광주에 사는 20대 여성이 부천의 영화관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영화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은 2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 바로 옆에서 영화 본 대상자여가지고 2월 1일 날 광주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부천에 있다가. 하지만 바이러스가 잠복기에도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한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유자가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 송정역과 광주 버스터미널 등에 열 감지기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관문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 그 방역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 또 구청하고 지금 해서 주요 시설도 자체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송정역사 소독 횟수를 주 한 차례에서 하루 2차례로 늘렸고 광주 서구청도 광주 버스터미널을 매일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역사나 터미널 같은 다중 이용 시설 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회차지 등에서 차량 소독을 하기로 했고 지하철 역사 내부 소독도 평소보다 강화됐습니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광주와 전남 주민 등 주요 관리 대상 64명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오늘은 절기 입춘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봄의 시작이지만 오늘 아침 어제보다 날이 더 춥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은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팎, 낮 기온은 1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모레 아침이면 기온이 영하 6도 안팎으로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려지겠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는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면서 당장 봄 축제를 앞둔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라 말아라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옆 동네 눈치만 보는 형국입니다. 취재의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1년 동안 열리는 축제는 크게 117개. 이 가운데 40%가 3월부터 5월까지 봄에 집중돼 있습니다.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구례 산수유꽃 축제, 섬진강 벚꽃 축제, 여수 진달래 축제 등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상당수. 봄 손님 맞을 준비는 이미 시작했는데 돌연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곤혹스러워졌습니다. 광주 꽃싸움놀이 축제 등 연기가 가능한 다른 주제의 축제와 달리 꽃축제는 시기를 늦춰 꽃이 사라지면 무의미해져 최악의 경우 취소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자제하라고만 할 뿐 지역 축제와 관련한 별다른 방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일반 행사들에 대해서는 자제나 연기, 취소 요청을 했는데 축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청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축제를 개최한다 해도 전염병 때문에 위축된 여행 분위기 속에 흥행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고민은 봄 축제로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 행사를 취소하는 등 후속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신대는 졸업식과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지스트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학위 수여식을 보류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사태 추이에 따라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 특화대학인 호남대는 중국 유학생 970여 명에게 일단 2월 말까지 입국하지 말라고 통지했고 전남대는 교내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들은 반드시 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코스피가 2달 만에 2100선 밑으로 떨어지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조기 수습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광주은행 서경아 PB센터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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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 뒤에 첫 개장이었거든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증시에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춘절 연휴 11일 만에 열린 중국 증시가 그간의 악재를 반영하면서 8% 안팎의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이미 예고된 이벤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시장을 개장하면서 악재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한국 증시는 오히려 0.01% 하락한 2118포인트로 비교적 안정을 찾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한국 증시에도 어느 정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었을 텐데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한국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폭락했다라기보다는 중국 증시가 계속 휴장을 하면서 여타 아시아 증시가 중국 본토 증시 하락에 대비한 해지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과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증시도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제 중국 증시가 개장했고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악재를 반영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협력업체들이 휴업을 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글쎄요.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산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게 사실인데요. 과거 전염병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03년 이후에 발병한 사스는 치사율이 10% 미만이었고 코스피는 전염병 발생 후 1개월 때 저점을 형성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약 9.2% 하락했습니다. 물론 급락 후 한 달 만에 주가는 대부분 회복을 했고요. 2015년 5월에 발병한 메르스는 치사율이 30%를 상회했고 발병 이후 3개월 때 저점을 형성했으며 코스피는 그동안 약 11.2% 하락했으나 하락 이후 2달 만에 다시 다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전염성이 둘보다 강하다는 부정적인 점과 그때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글로벌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다는 점이 약간은 부정적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봐도 증시에서의 질병의 영향력은 초기 반응은 매우 격렬하지만 대부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전까지 글로벌 증시는 미중 무역 전쟁 분쟁 완화와 그리고 글로벌 경기 기대 회복감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염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 외에는 이러한 연초의 기대감과 경기 판단 등의 변화에 크게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 자영업이나 관광, 물류 이런 쪽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광주 지역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울, 경기도에서는 면세점도 휴업하고 극장도 휴관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많은 학교가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 약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출도 자제하고 모임도 축소하다 보면 당분간은 주변의 자영업자들에게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3월부터는 시군별 축제가 많이 예상되는데요. 확산 방지가 빨리 조기에 진압되지 않을 경우에 축제에 대한 우려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물론 지역 경제 단체들과 기업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와 피해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광주 시민들도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광주은행 서경아 PB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 공천 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광주 전남 지역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칭 안철수 신당 창당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통합이 성사될 수 있을지 지역 정가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후보 공천 심사가 이번 주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 위원들은 광주 전남 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 흐름을 파악하고 있고 후보 적합도 조사를 위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문자 메시지와 SNS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일단 컷오프 위기를 벗어나고 보다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후보별 면접 등을 거쳐 선거구별 민주당 경선 후보는 오는 20일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인 경선이 기본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 경선까지는 일부 경선 지역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하는 가칭 안철수 신당에는 권은희 의원이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에 뿌리를 둔 소수 야당들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2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각 정치 세력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 문제로 창당을 위한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다른 청년 등 미래 세대를 포함한 중진 언론들의 이제 대통합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준비하고 있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소속 의원이 없는 자유한국당이 김무성 의원 등 일부 후보를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대한신당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교육의 출발인 영어 유치원 운영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학원으로 등록된 영어 유치원이 사교육 경쟁을 심화시키고 장시간 학습 노동으로 어린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운영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위치한 골프장을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제공한 부영주택이 나머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연말 골프장 잔여 부지 35만 제곱미터를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심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8,000여 세대가 공급된 혁신도시에 용도 변경을 통해 추가로 6,000여 세대 규모의 부지가 공급될 경우 특혜 시비와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꾸려 수익을 올리는 모범 어촌에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아 임대 사업을 하는 등 엉뚱한 방식으로 써버린 마을이 있습니다. 지자체 관리 감독 역시 엉터리였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자율관리업 공동체로 선정된 전남 해남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매년 마을 사업이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돼 시상금 형태로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6년간 받은 보조금은 4억 3천만 원. 사용처는 전복 가두리 600여 칸 설치, 53만 마리의 어린 전복 구입, 양식장 관리 선박의 기관 구입 등이었습니다. 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가두리와 어린 전복 선박 엔진은 실제로는 공동체가 아닌 어민 4명이 사용했습니다. 사용료만 내고 수익은 이들 어민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먹이를 주고 공동체로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맡아갖고 하죠. 이들이 낸 사용료로 공동체 소속 어민 20여 명은 2차례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자 500만 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공동 작업을 해서 공동 수익을 나눈 게 아니라 수익을 얻은 특정 어민들이 낸 사용료 명목에 돈을 받아 함께 써버린 겁니다. 주니까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주셨어요? 네, 현금이요. 하지도 않는 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민 셈이지만 해마다 보조금은 받았습니다. 관리 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해마다 이상 없다고 준공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임대료를 선 먼저 받아가지고 나눠 먹은 거 아닙니까? 실은 지금 이거 제일 큰 문제점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후 관리까지 못했다는 거는 좀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식 어민 명부도 설치된 양식장도 계획과 달랐습니다. 네, 좀 차이는 났고요. 그건 뭐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뭐 어디 어떤 게나 다 그렇게 해요. 2000년대 초부터 하나둘 늘기 시작한 전국의 자율관리업 공동체는 현재 1,100여 개.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초기 지원만 받고 중도 포기하거나 공동체 사업을 개인이 사용하는 등의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에서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산불로 10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산불은 40여 건이 발생해 산림 10여 헥타르 면적이 소실됐고 이 가운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43%, 입산자 실화가 34%, 논 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이 19%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평가할 때 흔히 대비되는 인물, 원균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 원균의 활약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여수에서는 이순신 광장에 세워진 원균 비석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순신 광장에 이순신을 도운 사람들을 소개하는 비석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억기, 나대용 등 비교적 익숙한 이름 사이에서 원균을 소개하는 비석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원균 비석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무모하게 칠천량 해전에 출전해 이순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을 괴멸 수준에 이르게 했던 원균이 이순신을 도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원균 장군이 있으면 간신이지 간신 쉽게 말이지. 이순신 장군은 뭐 모래하고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먼저 전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이 원균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임진왜란 당시 원균이 이순신을 도운 게 맞다는 겁니다. 1592년 경상도에서 전라 자수군이 그쪽으로 지원을 나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원균도 합류를 해가지고 이순신과 같이 싸움을 했기 때문에. 원균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인 가운데 비석이 논란을 빚고 있는 건 이순신의 업적을 조명하면서 생긴 원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60, 70년대 정부 차원에서 이순신 선양 방법이 좀 문제가 됐다고 봐야 돼요. 항상 원균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선악 개념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칠천량 해전에서 패한 것은 원균의 잘못 이전에 조선 조정에서 잘못한 거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과 맞서 수군을 책임졌던 이순신과 원균 장군. 때 아닌 원균 비석 논란 속에 전문가들은 편견을 벗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역사적 인물의 명과 암을 다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새로운 청약 시스템 청약홈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약 신청 단계가 축소되고 자동으로 가점 산정이 되거나 모바일로도 청약 신청이 되는 등 기존 시스템보다 편리해졌는데요. 실질적인 청약 접수는 2월 셋째 주부터 사업 주체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80대 중반에 대학을 갓 입학한 만학도가 있어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한 중견 업체 CEO 황금추 회장인데요. 80세에 검정고시 합격한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조선대 법학과 신입생으로 공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황 회장은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의지와 자세라며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또 인간사 법칙 같은 걸 깊이 이해해서 사회적 약자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 공연 우산도둑이 28회 서울 어린이 연극상에서 대상과 연출상, 관객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우산도둑은 스리랑카의 동명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공연으로 새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다뤘는데요. 전당 측은 ACC 창제작 공연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독창적인 공연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작 소설과 희곡을 낭독 연기해보는 시민연극 강좌 낭독연극 콘서트에서 함께할 시민 배우들을 모집합니다. 동물농장과 카프카의 변신 등을 각색해 읽어보고 3월부터는 직접 낭독 발표를 준비하는데요. 책 읽기에 관심 있고 예술 공부를 하고 싶은 시민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시어터 연바람으로 전화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 북구 오치동 정장호 씨가 10만 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 전남지부 직원들이 10만 원, 화순군 화순읍 대리 구리 주민들이 50만 4천 원, 개소 사리 주민들이 10만 3천 원, 20곡 1위 주민들이 7만 원, 연양 1, 2 주민들이 10만 원, 화순군 춘향면 화림 1구 주민들이 10만 원, 화림 3구 주민들이 12만 원, 월평 3구 주민들이 7만 원, 대신 2구 주민들이 10만 원, 장성군 남면 3태 1, 2 주민들이 20만 원, 월정 1, 2 주민들이 20만 원, 분양 1, 2 주민들이 47만 원, 장성군 동화면 용정 1, 2 주민들이 12만 원, 구룡 1, 2 주민들이 5만 4천 원, 남평 1, 2 주민들이 10만 원,
담양군 담양읍 향백동 여성 경로당 회원들이 20만 원, 객사 1위 주민들이 30만 원, 백동 8리 주민들이 25만 원,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 1차 아파트 주민들이 59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